어서오세요. 괴담 늘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귀신과 요괴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귀신은 영혼에서 발현되는 것이고요, 요괴는 귀신과 반대로 외부에서 어떤 기운이 특정 사물이나 생물에 깃들면서 생겨난 건데요. 그럼 도깨비도 요괴겠네 하셨다면 맞습니다. 도깨비나 구미호 같이 사물이나 생물에 요상한 기운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맛이 가는 경우, 그걸 요괴라고 하죠. 이번 이야기는 김지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김지도님, 사연 제보 고맙습니다. 그럼 김지도님께서 올려주신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니까 벌써 꽤 지난 얘기네요. 그런데도 아직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고요. 7월이었는데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대만에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전 그때 바이크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동호회 멤버 중에 나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명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명이는 같은 동호회 여자 멤버 가순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둘은 결혼 전 대만을 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편지는 대만을 여행 중인 바로 가명이 약혼녀 가순이에게서 온 편지였고요. 그래서 전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서 편지를 뜯어봤죠. 커플이 대만 여행 중인데 그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더라고요. 편지 안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요. 가순이가 결혼할 남자라면서 낯선 남자 팔짱을 낀 가순이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대만 신부 의상을 입고 대만 신부 모습을 한 가순이 모습. 가명이랑 가순이는 5년을 만나왔고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둔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이라니. 그런데 그 사진 뒤에는 확실하게 가순이가 양씨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 바로 가명이에게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가명이는 예상처럼 혼자 먼저 귀국을 해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동호회 친한 멤버 몇에게 전화를 해서 가명이 집으로 갔는데요. 가명이가 처음엔 말없이 술만 계속 들이마시다가 취기가 오르니까 한 말. 그건 얘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 일이 있던 날은,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 일이 있던 날은 가이드가 말릴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나쁜 날이었는데 일정이 있으니까 가명이와 가순이는 이제 가이드 말을 무시하고 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산에 들어가니까 안개가 좀 전보다 갑자기 짙어지더라는 거죠. 진짜 바로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짙어졌다는데 그때 가명이가 가순이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손을 놓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순이가 가명이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바로 놓친 거잖아요, 손을. 근데 그렇게 바로 놓쳤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로 짙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방금 손을 놓쳐가지고 가명이가 이제 그래서 가순이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가순아 그랬겠죠. 나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가순이는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한참 걸렸다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안개가 사라진 뒤 보니까 불과 5m 거리 정도의 가순이가 있더라는 거죠. 가명이 그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냐면서 이제 자신이 또 가순이를 놓쳤다는 생각이 미안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면 좀 더 화내고 그런 거. 이게 맞나? 하여튼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네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가순이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묵고 있던 호텔에서 나갔다는 말이었어요. 싸운 뒤에. 그리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가명인 가순이를 찾으려고 이제 대만에서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일정보다 빨리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가순이가 귀국을 했을까봐. 그래서 귀국을 하고 가순이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가순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를 가졌다면서요. 전 사실 가명이와는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가순이는 그저 가명이와 결혼할 사이라서 친하게 지낸 거지 딱히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연락을 해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무작정 피하기도 했었는데 가순이 말이 자기가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밖에 방을 얻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순이가 저한테 연락하고 계속
그러는 일 때문에 가명이는 알잖아요. 가순이랑 같이 대만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관이 없다는 걸 아는데 가순이 집에서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가순이가 그런 이유가 혹시 아이 아빠가 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 그 일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가순이가 가명의 안부를 물어오더라고요. 다 자기 잘못이라는 그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명이랑 가순이랑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둘이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때까지도 가순이 뱃속 아이의 생부라는 사람이 편지는 보내왔지만 그 직접 모습을 나타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해 5월쯤 됐을 때인데 가순이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만 자신이 왜 양씨라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아이를 낳기 싫다고 울부짖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뱃속의 아이는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순이는 뭔가 마음이 무너져 가듯이 나빠지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변해갔고요. 그리고 가순이는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아이를 낳았고 그때 아이 생부라는 양씨한테서 또 편지가 왔는데 아이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을 타이치라고 하라는 그런 내용 외에는 말이죠. 그리고 가순인 출산을 한 뒤 가명이랑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흥얼거렸고요. 그러던 중 가명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가순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날뛴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곧장 가순이 집으로 갔는데 그때 가순인 집안 물건을 마구 던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가순이 부모님은 그때 구석에 이제 웅크리고 앉아서 겁을 먹고 가순이를 부르고 있었고 가명이는 가순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요. 가순이가 던진 물건들을 맞아서 가명의 온몸에 그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머리부터 뭐 손등, 옷에도 심지어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를 본 가명이가 이제 제게 아이를 넘겨주고 달려가서 가순이를 끌어안았는데 그제야 짐승처럼 날뛰던 가순이가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란 속에서도 제 품에 안긴 그 가순이의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진정됐던 가순이가 그런 아기를 보면서 그거는 낳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고, 저건 괴물이라면서 막 있는 악을 다 쓰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 말이죠. 제가 봐도 그런 가순이에게 다시 아이를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가순이 부모와 가명이도 제게 고개 숙여 부탁을 하는지라 그 자리에서 제가 아기를 데려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데려오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가순이가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말이죠. 근데 조금 지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가명이가 가순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가순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둘이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명이와 가순이 유가족들은 상의 끝에 두 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고요. 근데 가순이 아버님이 가명이와 가순이가 나간 뒤에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이 생부 양씨라는 사람한테 온 전화였다고 해요. 아기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전화를 끊은 뒤 좀 지나서 가명이와 가순이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이죠. 장례식 날 전 타이치를 안고 겨우 시간에 맞춰서 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 곁에는 그 함께 바이크를 타던 그 형이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가순이의 가족들 틈에 뭔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남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 기운 자체가 바람처럼 가볍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데 그 남매 같은 사람 중 남자를 보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놀랍게도 남자는 바로 작년에 가순이가 보낸 편지 속 사진에서 봤던 그 양씨, 즉 타이이치의 생부라는 사람이라는 기억이 말이죠. 어쨌든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고 관이 영구차로 들어간 뒤 가까운 친족들이 화장터까지 동행을 했는데요. 타이치를 안고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아까 그 두 사람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와 아이로 폐를 많이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때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양씨는 놀랍게도 한국말을 정확하고 막힘없이 했는데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제겐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제게 감사 인사까지 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도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요. 그리고 생부라는 남자가 타이치를 향해서 손을 뻗었는데 타이치는 아무 거부감 없이 알기라도 하는 듯 처음 본 생부인데 그 남자에게 안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는 세 사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곁에 서 있던 그 동호의 형, 그 형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화건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화건은 중국의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인데 종종 인간의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 마을에 돌려보낸대. 그럼 그 아이는 보통 18살이 되면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여자가 아기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건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화건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는 양씨라는 성을 쓴대. 옛날 청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물론 그때 그 이야기는 그저 형의 블랙 조커였을지도 모르지만 전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 말이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죠. 김지도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화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요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발음하기 힘든 요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